치유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국을 사실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예, 뭐 정원도 잘하시는 분, 발효도 잘하시는 분, 몸을 잘 고치시는 분들, 뭐 TV에 안 나오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뭐 거의 한 10년 동안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발효는 사실은 저는 5년 전만 해도 칼질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충주의 어떤 천재분을 만나서 발효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분 발효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전통 발효를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발효는 뭐 당도 사용하지만 염도 당, 염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꿀도 사용하고, 예, 그리고 발효를 또 조절을 해서 여러 가지 발효를 데코레이션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거는 발효액을 넣어서 수용액을 안 넣고 발효액을 넣어서 습식 발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분은 술을 잘 만들더라도 술 발효를 안 해요. 산성 발효이기 때문에 몸을 해치는 발효라 그걸 또 안 하시더라고. 하여튼 이런 독특한 분을 만나기 시작된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발효를 많이 돌아다녔다, 아니면 내가 술이나 식초가 최고의 발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초하고 술 발효한 지 한 6년 됐어요. 그러면 제 강의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떤 그 발효액이 기준이라는 그런 게 오래 하다 보니까 발효액이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발효액의 어떤 당발효의 기준을 좀 찾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주겸이나 천일염 하시는 분 없죠? 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제 발효에 잘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요리사들이 잘 안 먹혀 들어가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원장님. 예. 그래서 없죠? 그리고 혹시 이제 네이버에 딱 발효를 딱 치면, 네이버에 한번 발효 딱 쳐보세요. 그러면 딱 누구 한 분이 읽어보시길래요? 네이버에 발효를 딱 치면 발효의 정의가 딱 나와요. 그럼 거기서 아주 배고프신 분 식사하면서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발효의 정의에서. 안 찾아보세요 지금. 잔이 없으니까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유기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따위를 생기게 하는 기 나오는데요. 그 뒤에 또 내용이 또 있어요. 산소를 차단하고, 그렇죠? 제가 하는 발효는요, 산소를 차단을 하지 않는 발효입니다. 그래서 이 발효의 정의를 만든 사람이 메치니코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발효는 형기성 발효만 중심이 돼 있어요. 산소를 차단하는 발효. 그래서 젖산 발효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 있는 발효예요. 그다음에 술 발효, 알코올 발효나.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발효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매주를 만들 때, 식초를 만들 때 38도씨죠? 그쵸? 8도까지 그때. 예, 그리고 웬만하면 43도를 넘기지 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할 때는 몇 도죠? 보통? 28도. 저는 28도. 예. 보통 25도씨에서 30도 사이, 어떤 사람은 또 24도씨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제가 하는 발효는요, 좀 말이 어려워요. 저온, 습식, 암냉 발효입니다. 잠깐만요. 저온, 습식, 암냉 발효. 말이 굉장히 어렵죠? 예. 왜냐? 우리가 생활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아니면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봄이죠. 예, 네. 봄이죠. 예. 그러면 봄에 활동하는 미생물 균주들은 거의 다 알칼리 균주예요. 근데 20도씨가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활동하는 균주가 알칼리 균주예요. 근데 38도가 되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균주가 식초하고 메주균제 바실리스 균주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발효는 알칼리 발효이기 때문에 5에서 15도씨, 20도씨를 넘지 않는 이런 발효를 추구하기 때문에 알칼리 발효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물도 좋은 걸 써야 되지만 거기에 당하고 소금도 좋은 걸 써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소금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자, 소금이 어디 있냐면 내가 가져온 것 중에서 소금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금을 드셔보시고 어느 게 최고인지 알아맞혀야 돼. 오늘 발효는 적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고 오감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 지금은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네. 아까 미각 좋으신 분들이 두 분 있었어요. 알아맞추기 게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주겸, 천일염 제가 염전만 한 100군데 돌아다니고요. 세계 전역의 소금을 한 100여 개의 종류 소금을 다 먹어봤어요. 그중에 한국 것도 있고요. 외국 것도 있어요. 찐? 찐이 뭐예요? 찐 쪄나가요. 쪘어요. 소금을. 여러분 맛은 맛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 파동, 파장, 그다음에 미네랄이 가장 많은 것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찌면은 열과 습 때문에 녹아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중탕 원리예요. 겉에는 물이고요. 물의 파동, 파장으로 인해서 튀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을 활성화시켜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찐이 지금은 시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드셔보세요. 이거 안 열려요. 어느 분이 절대 미각인지 한번 볼게요. 맛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몸에 좋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건가요? 뭐가 미네랄이 많고 뭐가 알칼리 소금이냐. 사실 여기 5가지 다 알칼리 소금이에요. 알칼리에 대한 구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알칼리 소금하고 산성 소금 먼저 얘기할 거예요. 알칼리라는 것은 바다는 알칼리예요.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소금은 알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일염으로 나왔을 때 천일염이 만들어진 게 햇빛, 바람, 먼지에 의해서 천일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산화가 돼요. 그래서 천일염은 산성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왜 요새 구운 소금이나 용융소금, 용융소금은 700도가 넘는 용융소금이라고 합니다. 주경 같은 거. 요새 천일염 업자들도 용융소금을 만들어내요. 왜? 미세 플라스틱이 날린다고, 염소가스 날린다고. 원래 제가 10년 전에 주경 장사할 뻔했어요. 근데 이거 소금에 대해서 원리 알고서부터 주경 장사 안 합니다. 요거는 구운 계란 맛이 나는데요. 꼭 주경 마시는 기분 있죠? 요거. 네, 예, 지금 예. 맛은 아니 구운 계란 맛이 구운 계란, 예. 네. 그 유황 맛입니다. 그 썩은 유황? 계란 냄새. 아. 예, 예, 예. 계란은 파는. 그럼 뭐 유황 소금이라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히말라야 블랙 솔트. 예. 어는 게 안경인데. 요거 큰 거예요? 큰 거. 드시면 계란 구운 계란. 나요. 예. 다 주경 다 맛있는데. 다 맛있어요? 다 그 중에서 굉장히 맛있는 소금이 하나 있어요. 맛은 이 소금이 제일 맛있어요. 그 블랙 솔트보다 이 소금이 더 맛있어요. 지금 한개 먹기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요. 안 먹는데요.
여러분 소금은 중요하죠. 김치도 해야 되고, 예, 된장도 해야 되고, 간장도 소금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소금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맛을 잡는 게 원장님 소금이죠. 네. 예, 아, 어떤 소금을 선택하느냐에서 발효가 달라져요. 너무 맛있다. 소금이 왜 이렇게 맛있어? 얘도 구운 계란 냄새 맛이 나는데. 원래 히말라야 블랙솔트는요 아니 얘하고 네, 다른 것 같은데. 달라요. 같은 건가? 다른데 블랙솔트예요. 왜 여기는 핑크솔트하고 화이트솔트가 없습니다. 히말라야 쪽에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제가. 아 본래는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다 먹어봤어요. 자색솔트도 먹어보고 핑크하고 화이트솔트 붙어 있는 것도 먹어봤어요. 자 이제 찍어보세요. 어느 게 미네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이 덩어리요. 덩어리? 맛있는 거는 이게 제일 맛있는데요. 맛있는 건 그게 제일 맛있어요? 네. 원장님은 만약에 김치를 한다면 어떤 소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걸로 할 것 같아요. 찐 소금. 네. 저도 이걸로 할 것 같아요. 아 김치를 할 때는요. 김치 전 이거로 이게 뭐죠? 찐 건가? 이게 찐 건가? 아닌데 이거는 찐거 아니고 그냥 이름 원장 네, 쌤은 같은 거 나는 요거 소금 아니고 뭐 씹히는 것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미각이 탁월하세요. 아니 네. 뭐가 소금 아니고 뭐가 씹히는 게 있어요. 예, 있어요. 너무 탁월하신데. 붙어 있어요. 자, 맛으로는요. 사실은 지금 원장님 얘기한 대로 이 찐소금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요? 예, 커피에 넣어 마셔도 이 어머나. 소금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고구마나 감자나 딱 소금 얹을 때 이 찐소금이 가장 맛있어요. 저희도 집에 네. 천일염을 왜 이 찐소금이 맛있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발효로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번 굽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쪄요. 그리고 찌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기를 날려요. 예, 예. 기를 날린다. 가스 때문에. 그 하기를 날려야 좀 뜨뜻한 맛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하얀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은 문경의 약돌 소금이에요. 내가 거래하는 소금 업자인데, 예, 도자기 업자인데 이 사람은 하기를 덜 날렸어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 찐 소금은 깨끗한 맛이 나지만 이 약돌 소금은 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약간 버거운 느낌이 나. 예. 약간 잡내 같지. 그쵸. 예. 미각분들이 타고나시네. 이게 더 짠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더 짠 듯한 느낌이 나요. 더 짜다는 것은 뭐냐면 무거운 맛이 들죠. 우리가 나는 이게 더 단맛이. 염화 나트륨이 흰색이에요. 나트륨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흰색, 염화 나트륨이 많을수록 미네랄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따졌을 때.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가장 좋은 소금을 얘기한다 그러면 좀 소금이 빛깔이 나죠. 소금이 여기에는 색깔이 6, 7가지가 있어요. 이 색깔이 미네랄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네랄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파트 보이던데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소금은 12가지 색깔이 나요. 그럼 하나 질문을 예. 드릴게요. 우리 그 오래된 우리 장에 그 밑에 그 염이 깔아놨는데 그것도 색깔이 다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면인가요? 제가 여기에 안 가져온 소금이 있어요. 네. 자염, 그 다음에 간수 3년 이상 빠진 소금, 그 다음에 핑크솔트, 그 다음에 용융소금, 죽염이나 이런 700도 이상의 소금을 안 가져왔어요.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장이나 김치를 할 때요, 간수 빠진 소금을 엄청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목포에 내가 아는 업자는 10년 간수 빠진 소금을 써서 엄청 비싸게 팔아요. 작년 소금 같은 거 있을 때.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내가 소금 업자가 있느냐, 죽염을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냐 내가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자, 왜 간수를 빼죠? 간수 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미네랄 빼려고 간수 빼는 거 아니에요? 쓴맛이 나죠. 아니죠. 그 마그네슘 뭐 이런 거 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마그네슘- 미네랄이잖아. 마그네슘이 미네랄인데 그게 쓰기 때문에 간수를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아리 약간 빵꾸내죠. 네. 금가게 하고. 예, 근가 있는 근가게 하고. 항아리를 쓰죠. 예. 아까워. 그러면 마그네슘만 빠집니까, 여러분? 간수가 빠질 때? 다른 영양. 마그네슘과 연관돼서 같이 다른 미네랄도 빠져요. 그러면 간수 빠진 소금은 미네랄이 없죠. 없는 거예요. 단맛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만 나기 때문에 김장이나 요리를 할 때는 단맛을 내는 레시피는 좋아요. 그러나 영양가 측면에서는 간수 빠진 소금이 안 좋다. 아, 영양가 하면은 이제 죽염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죽염 매니아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요. 자죽염 매니아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죽염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먹으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낸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죽염이 꼭 유황 맛이 나요. 왜? 대나무 성분이 바로 유황 성분이 거기에 죽염에 묻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염은 금보다 더 비쌉니다. 예, 3배에서 5배 더 비싸요. 자죽염은 더 비싸요. 자, 죽염은 700도 이상을 올려요. 요새는 1000도까지, 1300도까지 올려요. 자, 죽염을 왜 그렇게 하냐? 인상 김일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죽염이 인상가하고 또 며느리 최은하 대표님이 하시는 또 죽염 일파들이 한 100여 개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다 높아요. 그리고 이유는 소금 안에 염소가스와 미세 플라스틱을 날릴 수 있는 온도가 700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NaCl에서 염소가스를 날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NA만 남죠? 그 다음에 나트륨만 많아요. 그리고 다른 미네랄은 700도 이상에서 다 날아가요. 안 날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칼륨은 안 날아가요. 예. 칼륨하고 나트륨만 극대화시킨 게 죽염이고 죽염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새까만 잿덩굴이에요. 죽여서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죽염은 산화된 소금이에요. 근데 pH를 측정하면 알칼리로 나와요. 알칼리로 됐다는 거하고 산화가 됐다는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태웠기 때문에 산화예요. 누룽지 태운 거 드세요? 누룽지 태운 놈은 누룽지가 아니에요. 소금을 태운 놈은 소금이 아니에요. 새로운 물질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죽염은 미네랄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제가 죽염 장사를 안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천이름 얘기했고 토판염, 그 다음에 자염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소비자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토판염하고 자염과 천이름과 다 미네랄 조사를 했는데 토판염 금보다 더 비쌉니다. 미네랄 성분이 다 똑같아. 다 천이름이 다 20% 미만입니다. 15에서 20% 다 똑같아. 근데 가격은 이제 천지 차이야. 요새는 천이름을 또 용융소금에서 가격을 되게 비싸게 팔고 있어. 그래서 소금만 해도 지금 너무 많죠? 자, 이제 소금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도 어느 정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서 튀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정말 싫어해요. 아, 기름으로 튀기는 거 말고요. 아, 물로 튀기고 뭐 이거. 자, 여러분 군고구마, 내가 예전에 군고구마 장사했어. 군고구마가 가장 맛있을 때가요 225도입니다. 그러면 소금을 지금 구운 소금을 했을 때
지금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그 소금 포인트가 몇 도인지 아세요? 구우면 알칼리로 변해요. 소금이 천일염이. 신기해요. 네? 700도 이하. 700도 이하인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누룽지 태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찐소금 이 포인트는 310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약간 하기가 덜 빠진 이 문경 약돌 소금은요, 큰 가마에서 700도까지 올리지만 거기에 도자기가 있어요. 천목이라는 도자기. 그럼 도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소금은 400도에서 500도입니다. 떨어지네. 예. 그래서 미네랄도 날아가지 않고 잡고 있는 거예요. 700도 이상이면 미네랄이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나트륨하고 칼륨만 빼놓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맞. 그러면 누룽지 포인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누룽지 포인트? 누룽지 포인트. 누룽지 다 만들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됐어요. 저거의 정답 아닌가요? 누룽지 타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타면 원장님 요리 안 되죠. 너무 다 손님들 다 달아나죠. 하다 보면 가끔씩은 탑니다. 예, 누룽지 포인트가 있어요. 누룽지 원래 타기 직전이 포인트예요. 타기 직전, 그때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 이 누룽지는요 300도가 포인트예요. 있네. 300도가 넘어가면 타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요. 타면 변성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콩을 삶아요. 어떤 사람은 콩을 튀겨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러죠? 어떤 사람은 콩을 튀겨서, 어떤 사람은 콩을 삶아서 맥주를 만들고. 삶으면 거기 있는 영양가가 많이 나와서 그 물로 나와서 버리게 될 확률이 많아서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튀겨서 먹어요. 좀 덜 빠져나올 것 같아서요. 답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못 맞춰도 되는 거예요. 자, 맞게 생각하면 우리가 발효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더 많은 영양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발효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 콩은 지방이에요. 지방이기 때문에 이놈을 단백질로 변화시켜야지 얘를 뭐 메주를 만들든 본래 콩이 지방만 있어요. 단백질도 있는데 네. 지방 때문에 얘가 우리가 소화시킬 때는 단백질이 돼야지 소화가 돼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아미노산 상태가 돼야지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인체가 이 먹었을 때 거의 3%밖에 소화를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잘 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5%를 해요. 그 다음에 소화 능력, 오장육부에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은 1%도 소화 능력이 안 돼요. 영양분에. 근데 발효를 한다면 그거를 높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타난 발효를 조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1차 발효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50% 이상의 흡수 능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3차 발효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튀기는 거, 삶는 거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세포가 있어요. 작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세포가 있어요. 세포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게 콩이라고 생각하면 콩의 어느 부분이 가장 영양가가 많을까요? 이 콩 세포 중에서 세포벽이 많을까요? 세포질이 많을까요? 핵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많을까요? 세포 막
세포벽은 우리가 피부 껍데기잖아요. 이 피부 껍데기잖아요. 피부 껍데기가 없으면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다 껍데기가 있잖아요. 네. 과일 껍데기를 벗기면 하루도 못 보관해요. 네.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세포벽은 바로 항균, 항충 하는 방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방어 시스템. 네. 근데 이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여기에 수포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세포 유전자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발효하는 것은 거의 여기서 껄쩍껄쩍돼요. 여기를 허무면 그나마 1차 발효인데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파괴하는 발효는 거의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핵과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발효를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우리가 이 삶는 거나 볶는 거나 튀기는 거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세포벽을 허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내가 볶는 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삶는 것을 선택하든지 그거는 자기가 잘하는 걸로 선택하면 돼요. 일단 이 세포벽을 무너뜨려야지 영양분을 맨 처음 빼낼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포벽을 깬 것들이 어느 것인가 확인해보는 게임입니다. 이래서 다시 먹는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세포벽을 잘 깬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이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이거냐를 걸리는 네, 거예요? 둘 다 드셔보셔야 돼요. 어떤 게 세포벽을 잘 허물었는지. 아 이게 따로따로 조금은 안 되죠. 이쪽일 건 이쪽일 건. 이건 볶은 거예요. 튀기고 불로 한 거예요. 여기서 타지 않았어요. 다 타기 직전 바로 그 포인트에 간 거를 알아맞혀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두 있어요. 가지 종류예요? 아니요, 종류는 꽤 많아요. 많은데요. 예. 꽃차도 있고요, 콩도 있고, 누룽지도 있어요. 그다음에 현미 튀김도 있고. 조금 다른 거 있는 다 기름으로 볶은 거 아닙니다. 원물을 그냥 볶고 튀기고 한 거예요. 여기서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현미 이런 거예요? 네, 현미 튀김 300도 근처 포인트까지 간 것들인데 안 된 것도 있어요. 안 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맛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너무 신세계예요 지금. 별천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제가 있어요. 네, 이런 건 처음이에요. 누가 더 잘 튀기고 누가 더 잘 볶는 거? 왜? 원물의 영양분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삶든 볶든 튀기든 뻥 튀기든. 얘는 제 거죠. 얘는 뻥튀기 해갖고 튀긴 거네요. 맞죠? 퐁, 네, 맞아요. 뻥이요. 예, 그 장콩입니다. 장콩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못했어요. 제 회원이 한 건데 못했어. 근데 하나는 잘했어. 튀기고 볶느냐 이런 걸 잘하는 애에 대해서 요리도 잘하지만 내가 원물의 영양분을 더 많이 빼낼 수가 있어요. 네. 누룽지도 달라요, 두 가지가. 네. 조그만 병에 든 또 누룽지가 또 있어요. 넘기는 맛이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건데 달라요. 누룽지만 40년 경력자예요, 이분은.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발효보다 이런 미각 훈련이 더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튀기느냐 볶느냐 또 삶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너무 많이 달라져요. 조그만 거의 맛은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그 부드럽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누룽지요? 네. 예, 맞았어요. 근데 저 누룽지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이게 이게 더 더 좋아요. 바삭바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워물의 맛을 그 전에 만약에 누룽지 맛을 느꼈다면 그거는 이거 여기에 많이 들어있고, 네, 그거는 많이 들어있고 얘는 부드럽고, 그러니까 얘는 좀 맛이 좀 덜하죠. 예, 맞아요. 누룽지는 맞췄어요. 이게 전에 거 하던 누룽지고, 이게 제 회원 중에 상주 한상철 대표님이라고, 이분이 막걸리 40년, 누룽지 40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 누룽지로 또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온도를 더 올리신 거야. 올리고 보스웰리아를 약간 더 잘 볶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맛이 부드러워졌어. 서리태도 드셔보시고, 현미튀김도 두 종류예요. 예, 현미튀김이 있어요. 이거랑 예, 이거랑 그 저거랑요? 요 안에 있어요. 예, 그 안에 있어요. 얘는 제 얘는 저 안에. 그다음에 장콩도 두 종류예요. 장콩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돼. 하나는 되게 못했다, 하나는 잘했다. 나는 상관보다 그러면 팽윤하고 지금 이렇게 그 뻥튀기를 팽윤시킨다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타지 않은 상태에 오롯이 나오는 거는 그런 팽윤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얘가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부피가 늘어나는 것인데 그게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아까 현미 온도 얘기했잖아요. 300도. 소금 온도 310도. 군고구마 온도 225도 넘으면 타버려요. 군고구마도. 타면 손님들이 안 사요. 감자도 220에서 225도예요. 이렇게 다 포인트가 있어요. 타기 직전. 타면은 변성이 돼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거리고 다 그냥 버려야 돼. 커피도 있어요. 네, 그렇죠. 커피 아주 중요하죠. 빵도 있어요. 다 포인트가. 그거 너무 타버려.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포인트 알아야 돼요. 이제 맛이 이제 거의 다 다르다는 거 알겠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서리태 끝내주게 잘 만들었죠. 네. 이 사람 프로예요, 프로. 내 양평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기 예. 끓여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이거는 상온에 놔도 맛이 변질이 안 돼요. 왜? 아 진짜. 술을 안 먹어요? 수분이 날라갔잖아요. 다시 먹잖아요. 우리가 고사리를 말리면 고사리가 오래 보존되는 것처럼 이렇게 튀기면 냉장 보관 안 해도 오래 간다고요. 여름만 빼놓고. 근데 딱딱하지도 않고 들어오는데 다시 먹고. 혹시 밀가루의 진실 아십니까? 밀가루 진실. 몰라요. 수입 밀가루가 수분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 그런가? 5% 정도? 더 낮습니다. 더 낮아요? 예. 그래서 밀가루는 이게 분질이 되면 폭파해버려요. 예, 그래서 예전에 맥가이버가 밀가루 폭탄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왜 밀가루를 그렇게 수분을 낮춰서 오느냐 하면 상하셔요. 밀가루 상하니까 부패되니까. 그래서 수분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꿀은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지, 수분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지 꿀이라고 그래요. 제가 꿀, 소금, 치우정원, 발효 요 네 가지가 내가 전문이에요. 근데 사실 발효는 내 전문은 아닌데 어쨌든 치우정원 하려니까 발효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꿀은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지 꿀이라고 그럴까요? 꿀병에 다 적혀 있어요. 작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작을 것 꿀은 2%를 넘으면요 같아요. 꿀 10조가 돼요. 아, 50초도 있어요. 미드. 예, 꿀 미드주가 될 수도 있어요.
꿀은 수분 22% 미만이어야지 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봉업자들이 수분을 날려요. 건져내요. 이제 꿀 얘기로 갔어요. 자, 왜? 꿀 소금 잘 알아야지 발효도 잘하죠. 여러분, 꿀이 왔어요. 꿀은 이제 손등에 바르는 실험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어떤 화장품? 우리 홍종혜 사장님 화장품 많이 이용하시나? 여기? 예. 여기 슬기로운 물물순화터 보니까 홍종혜 사장님 물건 많이 이용하시던데? 그쵸?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으로 빨리 스며들어야 돼, 피부에. 그럼 발효도 내가 오장육부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이 머릿속에 딱 이 피부에 먼저 흡수해야지. 이게 발효가 좋은 거예요. 그죠? 피부도 소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혈액으로 빨리 가니까. 그래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달아오르잖아. 왜? 요 넘어가기 전에 벌써 여기에 다 흡수가 되니까. 그러면 피부에 발라봐서 여러분이 이제 피부에 발라보는 겁니다. 4가지가 있어요. 예? 네. 피부에 요 손등에 딱 발라서 어느 게 빨리 침투가 되는지. 이제 침투 실험입니다. 빨리 침투가 돼야지 좋은 거겠죠? 그죠? 그럼 그건 화장품도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대가 좋은 꿀 아니겠어요? 로지 같은 네. 수저가 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과라고 그러는데 저긴가요? 사과 꿀인가요? 사과 발효액이에요. 발효액이에요. 예. 이거 이제 제 생산자인데요. 사과 3차 발효액이에요. 브릭스가 42브릭스가 나와요. 3차요? 하나 더 있어요. 아직 3차 얘기 안 해줬습니다. 2차도 아직 얘기 안 해줬고요. 일단 먼저 오감으로 체험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발효 공식막 어렵게 막 수학보다 더 어렵게 해. 그래서 이게 발효입니다. 다 자고 있어. 아까 40 몇 브릭스라고 했어요? 42브릭스. 40. 사과 브릭스가 보통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사과 원물이. 이게 40 몇 브릭스예요? 42브릭스. 여기 사과 발효액이에요. 밀고 맞추면 될 것 같아. 빨리 안 퍼지니까. 이 중에 하나는 우리 정 작가님 발효액이 하나 있어요. 네. 예, 정 작가님 나보다 훨씬 발효 잘합니다. 손등에 바르고 얼마나 빨리 침투하나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제일 빠른데? 왜냐면 거의 물 같은. 예. 맞아요. 그게 제일 빨라요. 예. 그게 정 작가님의 솔순 5차 발효액이에요. 차가요? 그 발효를 5번 했다 소리예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발라보고 테스트 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1차가 보고 2차가 보고 3차가 보고. 가수는 몰라야겠어요. 소일수는. 소일수는 가수도 하셔야지 발효가 일어나는데. 장절이만 해놓고 나중에 다시 발효시켜. 그래서 이렇게 어느 게 침투가 잘 될까요? 뭐 화장품 바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손으로 마사지하세요. 어느 게 더 나노화돼서 빨리 피부에 침투해서 소화가 되느냐 지금 그 실험입니다. 사실은. 그 아까 그게 솔순인 거죠? 예, 솔순. 그거는 근데 그 그리고 특유의 저거- 성분에 따라도 틀리지 않을까요? 예, 그거 향도 맡아보세요. 솔순 향 맡아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솔순 향이 나타나지 않다. 제일 작은 거. 요거 예, 그게 우리 정 작가님이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많이 내놓을 수가 없어. 냄새를 맡아보세요. 솔순향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원장님 의식할 때 향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솔로 했는데 솔향이 안 나면 안 되죠. 향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보세요. 그대로 살아요. 솔술 냄새 같은 예. 술 같은데 진짜.
술 같지만 술이 아닙니다. 이건 알칼리 발효라고 그러니까 했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이렇게 발효가 좀 오래 진행돼 갖고 그러니까 오래된 애들은 장향 같은 것들이 비교적 우리는 장향을 맡았잖아요. 발효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 장향이 항상 곁들여지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오래된 발효 10년, 20년, 30년 발효가 우리 정 작가님은 지금 4년 됐거든요. 네. 예. 근데 20년, 30년 된 솔순 발효보다 우리 정 작가님의 발효액이 훨씬 나아요. 어떤 그 얘네들이 그 유익한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지금 환경학 계속 조성을 5차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으로 네. 그 노력을 해줘야 돼요. 미안한 그 노력을 안 하고 자연에 맡겨. 아니요. 예, 자연에 맡겨 그냥. 오래되면 잘 돼, 잘 돼. 근데 된장 같은 거 오래돼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제 꿀사부림의 벚꽃꿀이에요. 지금 벚꽃꿀인데 겨울에는 크림 상태가 돼. 왜냐하면 겔 상태가 돼요. 한동석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네, 자연적으로. 왜 온도가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제가 좋은 저장고에 꿀을 몇 년 넣어놓으니까 이래 되더라고요. 예, 제가 키르기스탄을 갔는데 저온에는 완전 그 뭐지 하얀색 이런 식으로 응고된 그런 꿀이더라고요. 원래 북쪽에는 다 이런 꿀이에요. 왜냐하면 이 꿀이 크림에서 스푼처럼 크림. 떠먹기 좋다고. 네, 네. 떠서 먹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빵에 시중에는 발라서. 이 꿀이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리믹스로 네, 팔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알아서 크림이야. 예, 근데 아카시아 꿀 이런 꿀이 안 돼요. 방꿀도 이런 꿀이 안 돼요. 이런 꿀이 되는 게 벚꽃꿀이나 피나무꿀만 돼요. 화분이 많은 꿀들, 포도당이 많은 꿀들만 이런 꿀이 돼요. 그러면 그 키르기스탄 그 꿀을 따뜻한 데 놔두면 녹아요? 따뜻한 데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가요. 아 그래요? 지금 이거는 고체와 액체의 겔 상태예요. 중간 상태. 그때 당시에 제가 6월 한 중순쯤에 키르기스탄을 갔는데 그냥 버터같이 막 그렇던데요. 예, 지금 이것도 버터같이 크림처럼 네. 스푼으로 떠먹기 좋게. 그 다음에 빨리 되는 게 어느 걸까요? 손등에 사과 사과. 네. 3차입니다. 그래. 너무 보송보송하죠. 화장품 바르는 것도 더 끝내주죠. 너무 많아요. 예, 느낌이 굉장히 너무 클레오파트라가 왜 그 할머니가 20대처럼 젊게 살았을까요? 이제 화장품 얘기로 갈게요. 꿀로 목욕을 했기 때문에. 꿀로 목욕을요? 예, 꿀로 목욕하고 꿀로 맨날 처발랐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자, 이제 그만 바르시고 이제 설명할게요. 자, 다 바르셨어요. 이제 저는 오늘 느낌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오감을. 여기서 이제 아까 다시 머리로 머리로 가야 된다. 이제는 아까 세포벽. 보통 우리가 하는 모든 발효, 특히 30년 전부터 1:1 발효는 발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효사모도 요 정도까지만 갑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만다라고 100만 원짜리 발효액이 있어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합니다. 1리터에 만다 발효액도 요 세포벽만 흐물흐물하게 해서 요 세포질만 끌어내는 발효가 1차 발효. 그래서 요 정도의 영양분만 먹죠. 네. 근데 2차는 요까지 들어가요. 요까지. 그러면 우리 된장이나 간장은 1차예요? 1차겠죠. 자, 아니죠. 자꾸 나중에 매주는 찔러지잖아요. 1차입니다. 네. 간장은 2차. 2차입니다. 왜? 간장은 아까 내가 했던 저온 습식 암냉 발효를 하고 소금을 넣어요. 연발효를 합니다. 매주도 연발이지만 매주는 고온 건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주에서 된장과 간장은 분리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건 2차 발효입니다. 2차 발효.
요건 1차 발효 매주는. 근데 저는 전통 발효 중에서 최고로 치는 거는 간장입니다. 그래서 100년 시간장, 뭐 지금 영암에 300년 시간장이 있다는데 요리사들이 그거 얻으려고 난리예요. 난리 안 쳐요? 제가 아예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얻기 힘들죠? 예, 예, 예. 자, 왜 간장이 최고냐면 간장은 보통 지금이 된장하고 간장 당근철이잖아요. 네. 간장은 지금 저온, 그다음에 습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좀 약간 어둡고 서늘한 데서 암냉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온을 하는 것들이 꼭 발사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온에서 오래도록 해요. 왜 청국장을 왜 38도에서만 해요? 35도씨에서도 할 수 있고 30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꼭 고정적인 틀이 38도야. 왜 볏짚만 해? 연잎도 있고 수수도 있고 갈대도 있고, 예? 볏짚 말고 쓸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대나무도 있고. 왜 발효의 틀을 볏짚으로 한정을 해요? 근데 요새는 조금 이제 연잎이나 연잎 청국장이 있어요, 시중에. 그다음에 뽕나무 잎 청국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온으로 하면 영양분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온도에서 하면 더 많은 시간은 오래 걸려요, 저온을 하면. 그러나 더 많은 영양분을 뽑아낼 수 있는 청국장이 되는데 우리 애들은 항시 38도에서 2, 3일 안에 하자, 빨리 하자. 30도에서 하려면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근데 영양분은 차근차근 다 꾹꾹 다 뽑아내죠. 오늘은 사실은 발효의 틀을 깨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식하면서 어떤 발효의 원본을 써야 되고 어떤 것을 발효로 구사해야 되는지 그 느낌을 알으란 얘기예요. 자, 아까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핵에는 수포 유전자하고 그다음에 수포 단백질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인이 있어요. 이것도 세포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뽑아낼 수 있는 발효로 우리는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수많은 다당체가 있어요. 이 다당체가 끊어지면요 단당이 돼요. 단당은 우리가 흡수하기 좋은 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당으로 되는 게 우리가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이 돼야지 우리가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고기 먹는다고 단백질만 흡수돼서 우리가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마다 다 흡수하는 양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보통 3%밖에 영양분 흡수 못한다고 그랬는데 발효를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50%는 흡수해요. 1차 발효만 하더라도. 근데 2차로 갔을 때는 한 70% 흡수하고, 만약에 3차로 갔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의 우리가 원물의 영양분을 빼내서 흡수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수포 단백질과 세포 유전자가 좀 거고. 자,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계란을 먹을 때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계란을 먹어야지, 유정란을 먹어야지 가장 좋을까요? 계란이 부화하는 날에서 21일? 틀렸습니다. 28일. 틀렸습니다. 그건 거의 다 계란이 부화될 때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또 지금 새순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봉우리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 언제 먹어야지 가장 좋을까? 유정란은요 7일에서 14일입니다. 예, 중국에서 오리알 먹을 때 오리알 딱 보면 피줄이 딱 있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근데 이거 좀 지울게요. 예. 이건 지금 거기 혹시 안 추우세요? 쌤 안 추우세요?
예, 괜찮습니다. 말로 옆에 하게. 자,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이제 할게요. 예,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네. 자,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7일에서 왜 14일이냐?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요 탯줄에서 이렇게 엄마의 영양분을 다 빼먹어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유전자와 슈퍼 단백질입니다. 우리 애기가 있을 때도 그림 나 못 그려요. 네네. 예, 제일 먼저가 세포 유전자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와 슈퍼 단백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핵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먼저 만들어요. 그때 그 형성 시기가 바로 계란에 핏줄이 짝짝짝짝 날 때가 7일에서 14일. 그래서 혹시 제대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제대열이라는 게 바로 이 애기 이 핏줄에서 딱 생성될 때, 요 애기가 한 4개월에서 7개월 그 사이 때 이 세포 유전자 단백질 들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때 제대열을 만들어요. 그런 거와 똑같이 요 핏줄이 돌 때가 사실은 끔찍하지만 가장 영양분이 많을 때예요. 버리는데. 네? 아니 그래서 약간 노른자에 그거 있으면 버리는데. 보통 우린 다 버리죠. 징그러서. 네. 근데 그때가 가장 맛있어. 진짜요?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영양가가 가장 맛있대. 한국 사람들 그렇게 있어. 진짜요? 생겨서 네. 약간 애기 생기는 그런 거 먹잖아. 네. 옛날 가서 건달걀, 먹어봤어요. 건달걀. 마오딴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맛있어요. 중국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거를. 영양분이 아니 제일 많을 그 때를. 뿌리도 나 있고 털도 다 나 있던데요. 뿌리 옛날 동남에 뭐라 한비아가 마오딴 먹을 때 뿌리 떼고 날개 이거 털 뽑고 먹으라. 네. 근데 그렇게 우리는 먹었어요. 핏줄이 나올 때 이 아래서 예. 이미 다 나온 놈 말고 핏줄이 나올 때 요때가 그래서 유정란 식초를 저기 발효 한 4, 50년 한 진짜 뭐 일본에 만다까지 갔다 오신 분이 세종에 있어요. 발효 원조 그분이 이제 저랑 간혹가다 교류를 하는데 이분이 유정란 식초를 이만큼 줬어. 진짜. 이만큼 줬는데 발효하면 다 맛있어요? 아니요. 어떤 분 맛없는 발효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이상한 발효도 다 맛이 없어요. 치두부 같은 거 먹지도 못해요. 나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특이한 너무 입맛이네. 아니 너무 맛있어요. 그거 그냥 젓갈이에요. 젓갈. 두부 젓갈이에요. 네. 고소해요. 굉장히 고소한데. 그래서 유정란 식초가 몸에는 좋은데 맛은 진짜 없어. 그래서 우리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주냐면 우리 슬기로운 물무스나터 카페 직인 이음 대표님한테 줬어요. 처음에 이제 좋아라고 받았지. 나중에 먹지를 못하는 거야. 결국 다 줘버렸대. 이렇게 이게 음식을 잘내면 맛을 추구해야 되는데 발효는 어떤 것은 이렇게 맛이 없는 것도 있어요. 예. 자연 음식은 맛이 네. 많아.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발효 원물을 쓸 때 이제 1차, 2차, 3차 발효는 어느 정도 구분했죠. 발효 원물을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발효 원물을 쓸 때 요까지만 하고. 우선 저기 그렇게 뭐 재배 당시에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네, 또 토양이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데서 자라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네.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재배보다는 채취하는 것이 네. 훨씬 그 원물 기준에 좋다고 생각해 그런 정도만 알고 있죠. 거의 8, 90점.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요? 발효 원물을 쓸 때. 그러니까 취를 깊은 산 속에서 너무 향이 좋아서 갖고 와서 집에서 심어서 먹으면 그게 향이 안 나거나 이제 그 쓴맛이 덜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자기가 이제 자기를 이제 행위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그 물질이 덜 나와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거의 마쳤는데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네네. 이제
제가 3월 초에 미역 발효를 하러 가야 되는데 미역 발효 저기 완도 금당도에. 근데 아니 생미역을 그냥 집에서 받아서 하면 되지 왜 완도 금당도까지 가서 그 선장한테 받아서 왜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미역에 생미역이 건미역 아닙니다. 생미역 원래 바닷가 것은요 거기서 바닷가에서 사실은 발효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금방 상해요. 그리고 금방 영양분이 날라가. 근데 미역은 특히 더한 놈이 이 미역에 이렇게 막 이렇게 지근지근한 놈이 있어요. 막 점액질. 예, 점액질이 있어요. 이게 생리 활성 물질이에요. 예, 예. 근데 이놈이 차 안에서 가다가 얘가 다 사실 나가리 돼요. 흘러내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로 생리 활성 물질을 얻으려고 발효를 하는 것인데 이놈이 다 날아간 놈 발효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금당도까지 갑니다. 그 먼 데를. 그 선장한테 그냥 차에서 받고 바로 그 금당도에서 거기서 그냥 발효해요. 예. 자, 사과는 언제 발효할 거예요? 사과, 참외 언제 발효를 할까? 돌리고 쓰고. 응? 돌리고 쓰 저기 봐. 숙성됐을 때 하나요? 숙성됐을 때? 숙성됐을 때. 야, 그게 숙성됐을 더 때. 많이 그 생리물질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따서 놔두면. 여기까지 제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저 입장에서는 맛기준. 맛으로 하면 그때가 나은데 네네. 지금 영양분 기준으로 할 때는 네. 예, 풋서가. 사과나 지금 참외가 이렇게 애기 동자일 때가 가장 영양분이 많아요. 아까 그러면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발속해갖고 다 버리면 그것도 네. 너무 아까운 거네. 이때가 애기 동자일 때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수포 단백질과 아, 속게 할 때. 예, 아니 저 포도 농원을 합니다. 요 세포 유전자가 들어오는 요 시기입니다. 근데 요새 봄에 새르새르 새순이 돌아요. 새순. 네. 예, 새순이 도는데 얘가 봉오리가 쭉 올라가. 네. 그럼 요 때가 작물에서 세포 유전자하고 또 수포 단백질이 들어가는 그 시기야. 예. 지금 매화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아, 새순 움튼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발효하기에 가장 좋은 놈이에요. 아, 그래요? 예, 걔가 끝내주는 놈이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은 쑥이 지금 한 달 뒤에 자라죠? 쑥이 이렇게 자라요. 요 때만 먹어. 왜냐하면 다 크면 새했다고 맛이 없다고. 자, 쑥은 자라난 지 30일이 지난 뒤에 발효를 해야 돼요. 독성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놈은 그냥 그 우리가 봄나물로 먹고 그냥 쑥차를 먹는 놈이에요. 왜? 영양분이 아직 안 들어왔어. 꽉 차지 않았어. 어느 정도 자라야지 영양분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새 놈은 독이 있어 또. 근데 발효를 하면 웬만하면 독이 빠져요. 발효를 잘 하면. 아니면 쑥을 치대라고. 말려야 돼 또. 예, 그래서 강화도에서 3년 말린 쑥이 더 비싸요. 1, 2년 말린 것보다. 근데 발효를 하면 거의 한 1년 안에 독이 다 없어져요. 예. 아니면 뭐 좀 전문적인 사람들은 9.9%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죠. 그냥 빨래판에 먼지 예. 넣고 치대가지고 예. 완전히 빼고 나서 발효시키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발효 원물은 토종, 네, 맞아요. 원종, 네. 야생종, 그 다음에 웬만하면 하루를 넘기지 않는 거, 네. 그 다음에 말리지 않은 거, 생으로 된 거, 가루로 안 된 거, 농약, 제초제, 비료 안 친 거. 왜? 발효를 하는 이유는 껍데기야. 씨 때문에 발효를 하는 건데 우리 매실씨 날려버리고 발효하죠. 매실씨에 영양분이 제일 많은데.
오미자 씨의 두 가지 맛인지 세 가지 맛인지 있어요? 오미자 껍질에 5가지 맛이. 예, 5가지 맛인데 예, 오미가 있는데 오미자 씨에 가장 그 3가지 맛이 있어요. 근데 오미자 씨를 발라버리고 발효를 해요. 예. 자, 사과 씨에 제일 영양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항씨, 이 껍질은 항충, 항생,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놈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빼먹고 발효를 해요. 자, 1년에 사과는 몇 번 발효를 할까요? 자, 아까 애기 동자 했어요. 5, 6월에. 그 다음에 또 큰 성숙된 사과가 나오죠. 9월, 10월. 그러면 사과는 2번 발효할 수 있죠. 아, 그 포도도 마찬가지네요. 새순 발효하고. 네. 네. 그렇죠. 네. 쑥은 60일이 지나면 30일이 지나면 맨날 막 이거는 1년에 4번, 5번, 10번도 발효할 수 있어요. 예. 자, 지금 잠시 쉴타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발효가 뭔지 대충은 알았어. 그리고 내가 하는 발효에서 더 상급된 발효가 있구나, 이런 것도 지금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1차 발효 바로 이 세포벽이 있으면 요 세포벽을 흐물흐물하게 하고 요 안에 있는 세포질을 꺼내는 발효, 이거 1차 발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당만 하는 발효가 있고 염만 하는 발효가 있고 당과 염을 혼합해서 하는 발효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꿀 발효 전문입니다. 예, 꿀로 발효하는 게 있고, 아니면 염 플러스 꿀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당 플러스 꿀은 똑같은 당이죠. 이건 없습니다. 예, 똑같은 당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요것만 하셨어요? 요것도 했잖아요. 네. 김치나 된장이나 하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하셔보셨어요? 당 플러스 염? 혼합 발효? 그런 거는 그 마늘 이런 거. 피클 같은 거 아니죠? 예. 피클 종류. 그래도 요리할 때 잠깐 사죠. 네. 예. 근데 꿀 발효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요새 세계적인 추세는 꿀 발효예요. 꿀 인삼 넣는 거. 예. 근데 꿀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요새 꿀을 먹으면 동의보감에 나오는 꿀의 효능이 100여 가지가 넘어요. 왜 꿀의 효능이 안 나타나죠? 꿀을 먹었는데 몸이 다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병통치인데 요새 꿀을 먹으면 그런 꿀의 효능이 안 나타나. 진짜 왜 꿀이 그럴까요? 아니고 오염돼서 그런 거 네? 아니야? 진짜 꿀도 아니고 오염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왜 저 설탕물 먹인 꿀, 그 벌한테 설탕물 먹인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단순한 이유고요. 예. 더 복잡한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꿀이 원래는 알칼리입니다. 원래 벌이 만든 알칼리예요. 근데 요새 꿀은 다 산성이에요. 거의 99%가. 왜요? 자, 한생제는 뭐였어요? 발효를 안 하는 건가? 자, 수성꿀 이런 거 있잖아요. 벌은 벌 자체의 효소가 있어요. 네. 발효 효소가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이번 치매. 예, 침, 위, 장에 소화 효소, 미생물 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모든 만병을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포도는 포도 껍질이 있는데 여기에 발균주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사과, 참외 다 발효균주가 잘 붙어요. 근데 발효가 어려운 놈이 있어. 발효가 굉장히 어려운 놈이 있어. 보이츠. 이거는 후발효예요. 조건성 발효예요. 이미 아마 발효가 아, 그렇구나. 이건 기후 환경도 맞아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차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윈난성, 중국의 윈난성 같이 고도가 높고 여기에 습기가 없어야 돼. 이런 데서
보이차가 되는 것이지 한국엔 이런 데가 그게 절대 안 된다고. 딱 한 군데 있어요. 있는데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보이차는 내가 4년 전에 3년 전에 했는데 실패했어요. 강화 교동대에서 했는데 왜? 땅을 파서 밑에다 이렇게 쑥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보이가 아니고 우리 쑥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형은 땅을 파면 무조건 습기가 들어와. 왜? 장마 태풍이 있어요. 보이차는 약간 건조해야지 잘 되거든요. 습기 먹으면 무조건 땡돼요. 보이차 이 균주는 외부에서 오는 균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어. 예,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오타이 술이라고 굉장히 비싼 술이 있어요. 이게 마오타이 주에서만 되거든요. 여기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기. 이게 이 마오타이 이 흙에 이 균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마오타이 이 사장이 욕심을 내서 여기 이 지방에 흙을 안 이용하고 딴 데서 이용을 했어. 발효가 안 돼. 자, 그만큼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1차 발효를 내가 얘기하다가 지금 말이 샜는데, 자, 당은 몇 퍼센트를 해야지 발효 원물 당 원물이 1이라면 당은 몇 퍼센트가 들어와야지 발효가 될까요? 30%요. 30%? 네. 30%는 술이 됩니다. 1대1? 1대1은 아까 저거 엑기스나 당 절임이 됩니다. 7. 7? 6대4? 30대 50의 중간 40%. 6대4가 맞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은 온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보통 원물이 6이면 당은 4. 그러니까 뭐냐면 원물이 1이라면 당은 0.67. 이게 온도가 5에서 15도씩. 우리는 저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벌은 어디서 살죠? 벌. 꽃 피는 데서. 좀 따뜻한 데서. 벌은 벌통 안에서 살아요. 네. 그리고 새우는 어디서 살죠? 새우요? 예, 물속에. 바다. 예, 물. 바다 속에 살아요. 예. 그러면 얘네들은 암 조건이에요. 암. 어두운 암. 그럼 얘네들이 발효를 할 때 햇빛 짱짱 내릴 때 데서 발효를 하면 안 되네. 안 돼요. 왜냐하면 원물이 어디에 사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우나 미역이나 뭐 황석어나 이런 젓갈류 있죠? 다 암발에 그 강천 토굴이 왜 있겠어요? 왜 토굴 속에서 발효하겠어요? 예. 그러면 참외는 햇빛이야. 그래서 우리가 발효 조건이 있는데 발효 조건은 빛이 내려앉았어요. 발효 조건은 이 빛이 있을 아침에는 북동의 방향을 받아야 돼요. 그럼 발효는 빛이 있으면 요 발 밑에 여기에요. 빛이 들어올랑 말랑. 요게 발효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막 발효 도사들 딱 가보면 막 40년, 50년, 난 막 60년 발효했대. 딱 가는데 햇빛이 짱짱 내리쬐는데 항아리가 있어. 발효 도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시에서 막 발효를 하고 있어. 좋은 유익균은 자연에서 도는 거예요. 예, 베란다에서 막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발효 도사야. 아, 한숨이 쫙 나와요.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뭐.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발효 도사이거나 발효를 여기저기 배운 사람, 내가 서로가 말이 안 돼. 왜 이 사람들은 또 형기성 발효만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대충 1차 발효 이해가 됐죠? 네. 예. 오늘은 당만 얘기해 줄게요. 다음에 이제 컨티뉴가 될 때 그때
이제 실습도 하고 염발효나 단가염, 뭐 꿀발효 이런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발효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발효할 때 발효통은 뭘로 쓰죠? 유리? 저는 스텐을 써요. 스텐? 원장님은 반지라든지 발효 전용 발효 전용통? 그 밖에 코팅이 된 이제 그 있잖아요. 뭐랄까 플라스틱 어둡게 돼 있는 거. 아, 밖에 코팅이 돼 있는 혹시 여기 원적외선 발효 용기 있으신 분 없죠? 없어요. 그다음에 숨 쉬는 항아리 있으시는 분? 술술이 나가는 예, 예. 숨 쉬는 항아리 약점 얘기해 드릴게요. 약점. 예, 예, 약점. 예. 약점. 자, 항아리 잘 못 그려요. 자, 복주머니 같아요. 예, 예. 여기 숨 쉬는 항아리. 처음에는 자연의 호기성 유기를 얻어서 발효가 잘 돼요. 호기성 발효에는. 네. 예. 근데 나중에는 계속 여름에도 이렇게 계속 발효가 일어나면 가발효가 돼서 영양분이 다 날라가.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약간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새로운 콩을 나중에 겹된장을 또 해요. 이런 사람이면 좀 괜찮은데 겹된장 아니고 자연이 알아서 기다려준다. 그럼 영양분이 다 날라가. 그럼 나중에 된장이 느글느글해져.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발효 용기도 엄청 중요해요. 용기가 혹시 경옥고 아시는 분 있을까요? 경옥고? 예. 산청에서 가져와가지고 한 10kg, 20kg 먹었어요. 경옥고 원리가 동의보감에 나오는 경옥고 원리가 아니 발효를 한 사람이 웬만한 거 다 잡탕스럽게 다 알지. 경옥고 원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항아리가 쬐끔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닫혔어요. 보통 항투 안에서 해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쬐끔한 항아리가 또 있어. 그래서 경옥고를 여기다 달아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 정도 해요. 붙임본을 써서. 그러면 왜 이 항아리에서 여기를 위로 덮고 있냐면 이 항아리에서 요 나쁜 놈은 빠지고 요 좋은 놈은 다시 대류 현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경옥고의 약성을 굉장히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아놓는 이유가 거기 경옥고에 그 좋은 그 기운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효도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발효예요. 그래서 보통 요새 지리산에 어떤 그 고로쇠 된장을 하시는 처녀사당이 있어요. 거기는 원적외선 발효 용기를 써요. 그래서 그 발효 용기는 외부의 영양분이 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철? 네, 스텐. 스텐. 네. 스텐도 영양분은 날아가지 않는데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발효라는 것은 혼합이 아니에요. 발효는 화학작용이에요. 네,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네. 스텐하고 또 붙어서 어떤 화학작용을 할지 또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까지 PE통을 쓰고 있는데 PE통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왜? 발효하면서 화학작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햇빛을 안 그래요. 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햇빛을 보지 않으면 예, 괜찮은 거 햇빛을 보지 않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플라스틱이잖아. 봤을 때 문제지. 네. 안 보고. 일단 장기간 감아 놓으니까 안 좋아. 아니 빨리 그거 해야지. 발효를 시키고 옮겨야 분명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자, 이제 발효통을 뭐 항아리나 뭐 항아리라고 그래요. 이게 햇빛이에요. 이쪽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게 햇빛이에요. 여기 남양이에요. 이게 북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발효통을 둬야 될까요? 북쪽에. 북쪽? 네. 어휴, 그럼 정답입니다. 이 남쪽에 햇빛을 비친다 그러면 얘가 발효가 빨리 진행이 돼서 영양분이 빨리 손실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햇빛이 짱짱한데 이렇게 두는 발효도사들은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네. 북동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의 빛이 약간 들어와요. 아까 내가 발효 원리가 여기 햇빛과 경계선. 예, 그러니까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예, 발효통을 어디다 두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야. 도시 한가운데 있어. 그러면 맨 처음에 호기성 발효했다가 나중에 거품이 일어나고 원물이 가라앉을 때 이제 현기성 발효를 전환하거든요. 근데 도시의 나쁜 공간에 있어. 참 안타깝지만 대구라고 할게요. 대구에 좋은 유익균이 있어요? 소나무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냇가 있어요? 좋은 유익균들은 다 자연에 살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발효를 했어. 그럼 잘 되겠어요? 아, 잘 되는 종목도 있어요. 과일은 잘 돼요. 과일은 왜? 과일은 발효균주가 있거든 그 안에. 예, 마늘 발효균주가 자체 안에 있거든. 쑥도 자체 균주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데 나무나 뿌리나 나무 껍질이나 약초도 좀 발효가 덜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발효할 때 한 100여 가지를 하면요, 한 50가지를 실패했어요. 근데 양평에서 오니까 거의 90%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자연의 유익균을 얻는 발효거든요. 근데 요새 마이크로바이옴 국회까지 나서갖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은 몇 가지 균주죠? 몇 가지 균주를 넣을까요? 얘네들은 균주를 주입하는 거예요. 네. 천연 발효빵도 균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효모균주를. 그러면 걔네들은 한정된 균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유익균은 몇천 가지가 넘어요. 자, 유익균 덩거리예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이 굉장히 비싸죠. 돈 10만 원짜리도 별로 없어요. 막 어떤 건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5가지에서 10가지 종균을 넣습니다. 요새 발효 제품들 보면 거의 5가지에서 10가지 제품 종균 넣어서 만든 거예요. 좀 신경 쓴 사람이 10가지 이상, 좀 돈을 더 쓴 사람이, 종균도 비싸요. 종균도 뭐 몇백만에서 몇천만 원까지예요. 빵 발효 종균 같은 경우는요, 매덕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빵집 차리는 게 쉽지 않아요. 천연 효모 발효 종균빵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쌀, 천연 효모 쌀빵 이거 쉽지 않습니다. 돈 처발라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자연에서 종균. 혹시 여기 우리 원장님 빼놓고 저기 도시에서 사시죠? 도시에서 어디서 사세요? 김해시. 김해시. 그래도 부산보다는 낫겠다. 뒤에 산이 있어요? 네. 냇가가 있어요? 네? 냇가 있어요? 산 있고 해반선 있고. 그러면 여기 우리 정 작가님도 양주에서 합니다. 네. 근데 발효 나보다 잘해요. 발효 성공률이 거의 90%예요. 예, 이게 도시라도 어떤 환경이 있느냐. 근데 여기는 원장님 죄송한데 여기 산이 없네요. 바로 뒷산 있어요. 뒷산 갖고는 어렵습니다. 가까워요. 수성 못도 있어요. 소나무의 유익균이 여기까지 물도 올까요? 있어요. 물도. 아, 그런 게 날아와야 돼요. 아, 그럼요. 자연의 유익균이 우리가 받는 이 발효예요. 여기 바로 뒤에 산이. 예, 예. 여기 자연의 유익균이 얼마나 좋은 균주가 많은데. 근데 여기는 발효가 균주라도 좀 돼요. 어떤 균주가 많이 날아올까요? 일단 발효를 하면 초파리가 많이 날아오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익균이 아닌 놈들이 도시에 많아요. 예, 발효를 실패하게 하는 균주들, 예, 그런 곰팡이 균주들이 또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도시가 조금 어려워요, 발효하기가. 이게 이 여덟만 하고 끝낼게요. 그 옛날에 장수에서 굉장히 된장을 잘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 된장은 소문이 나서 다 사 먹어. 근데 이분이 이제 욕심이 생겨서요. 대도시 전주로 가서 더 확대하려고 전주로 갔어요. 근데 된장이 하나도 안 팔려. 왜? 장수에서는 굉장히 좋은 유익균들을 얻었는데 전주에 오니까 그 유익균이 없어. 그래서 이게 발효 실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유익균을 얻는 좋은 장소여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